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한일 유망주 동갑내기 듀오죠.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기도 했던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 사실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독감 때문에 고생해서 후반전에 출전했음에도 스페인 현지 평가 그리고 유럽 현지 언론의 평가로부터 선발로 나온 쿠보 선수보다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지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골닷컴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다컴의 박무수입니다. 일단은 새벽 경기 어떻게 진행됐나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마요르카가 소시에다드 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되게 흔들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비교적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제 소시에다드는 상위권 팀이고 또 마요르카는 이제 잔류가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라면 충분히 이제 소시에다드가 대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가 저력을 보인 경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마요르카가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요르카가 10라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승점 9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15위예요. 근데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등권에 있는 알메리아하고 승점이 2점 차인데 이 알메리아가 당장 내일 지로나하고 경기를 펼치거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금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거의 이제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즌처럼 강등권으로 내려갈 수 있고 정말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패배가 된 것이고 반면에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서 쿠보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공교롭게도 팀 상황이 지금 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 소속팀이 레알 마드리드이긴 했지만 레알에서는 뛰지 못하고 있다가 마요르카 임대를 통해서 좀 본인의 가치를 그쵸. 좀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좀 좋은 팀으로 갔는데 이강인 선수도 좀 그런 상황이 되기를 우리가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마요르카 초반에는 좋았잖아요. 최근에 좀 경기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 4경기 이번 소시에다드전 포함해가지고 1무 3패를 기록 중이에요. 근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팀 순위도 지금 15위로 밀려났고요. 후술하겠지만 추후 일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좀 사실 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 이제 만난 팀들 보면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도 원정뿐이 그쵸, 아니라 강팀이죠. 상위권 팀이라서 강팀이었고 세비야전 패배 같은 경우도 세비야가 아무리 최근에 그쵸.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선수 스쿼드 자체는 또 좋은 팀이고 여기에 바르셀로나전 패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 그렇죠. 패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세비야와의 경기는 마요르카가 이길 수도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고 엘체와 경기도 비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키 선수의 퇴장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또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내용에 비해서 좀 결과가 좀 따라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번 경기 특히 이제 지난 세비야전과 이번 경기는 무리키 선수가 퇴장으로 이제 두 경기 컸죠. 예. 징계를 못 나온 게 컸는데 이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일단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는 닭주전이었잖아요. 그쵸, 예. 심지어 세비야전도 그 전에 독감을 이제 걸리면서 4kg이 빠진 상태도 선발 출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아기레 감독이 경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발에서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그 주말 경기를 의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요즘 최근에 경기가 또 많잖아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주전급 선수들이 되게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로테이션전을 좀 많이 가동했어요. 반면에 그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치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자체가 스쿼드도 이제 풍부하지 않을 뿐더러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많은 소진이 되는 그쵸, 경기를 예. 하는 와중에 주중 경기가 딱 생기니까 그 여파를 제대로 맞은 것 같고 무엇보다 원정 경기니까 아무래도 홈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쓸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있는 발렌시아전도 만만치 않다 보니 마요르카가 지금 이강인 선수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스피라인의 코페테라든지 쿠프레라든지 또 이제 예. 자우메 코스타도 이제 막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명단에는 있었지만 선발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레알 소시에다드도 사실 이제 부상자가 꽤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전으로 뛰어왔던 다비드 실바나 세를로트, 쿠보, 브라이스 멘데스, 메리노 거의 주전이 다 나온 총전력으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했는데 최고 평점, 즉 경기 최고 선수는 마요르카에 있었어요. 마요르카의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굉장한 선방 슈퍼세이브를 좀 여러 차례 연출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결국 마요르카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골키퍼가 이렇게 평점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후방이 좀 불안했던 걸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선방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실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이날 경기 좀 라인업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자음의 코스타가 원래 주전 왼쪽 그쵸, 윙백인데 네. 부상을 당했고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그 선수 대신에 이제 뛸 수 있었던 쿠프레까지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파블로 마페오가 왼쪽 윙백으로 뛰었어요.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주전인데 왼쪽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리고 후보 오른쪽 윙백인 조바니 곤살레스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으로나 호흡적으로나 약간 좀 낯설게 마요르카가 경기를 하면서 게다가 주전 투톱인 무리키와 이강인까지도 다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요르카가 제대로 경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접전을 가져간 건 역시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이제 활약이 컸고 반면에 이제 레알 소체다드를 보면은 이제 쿠보 선수가 팀 내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네요. 쿠보 선수가 막 그렇게 일단 후술하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부진한 건 아닌데 좀 중요한 찬스를 좀 몇 개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점이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공격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로트 6.7점, 쿠보 6.4점이라는 건 이 투톱이 좀 기회를 그렇죠. 마무리하지 기회를 못했던 마무리했죠. 부분이 있어서 이 선에 있는 메리노, 뭐 다비드 실바, 실바, 브라이스 멘데스가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선수들이 뭐 좀 떠먹여졌는데 못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 기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제 기대 득점을 보면은 레알 소시다드가 1.24골이고 마요르카가 1.01골이니까 사실 1대1로도 충분히 비길 수 있는 경기를 마요르카가 한 거네요. 그 정도로 마요르카가 비지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슈팅도 뭐 양 팀 다 많긴 했는데 소시에다드가 이렇게 빅 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앞서 말했듯이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그래도 0대1로 마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쿠보 선수가 그렇죠. 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좀 평점이 낮게 나온 이유 기회를 못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부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게 라이코비치의 키퍼 세이브 7개, 골키퍼의 7개. 선방 7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비 지표에서는 공격적인 지표 같은 거에서는 뭐 물론 소시에다드가 좀 더 좋았는데 수비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마요르카가 좀 더 좋잖아요. 이 경기 자체가 물론 마요르카가 뭐 선수들이 막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마요르카가 후방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좀 인상적인 게 이 경기가 레알 소시다드가 지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마요르카가 12개나 슈팅을 했고 또 그 중에서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슈팅이 9개나 돼요. 근데 또 수비 지표를 봤을 때 태클 성공도 뭐 10개에다가 성공률이 77%, 네. 가로채기 10개니까 중앙 지역은 마요르카가 내줬을지 몰라도 후방의 수비라든지 또 역습 들어갈 때 공격이라든지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 분명히 아기레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선수가 없는 부분들, 특히 이강인 선수까지도 선발로 뛸 수 없는 게 아쉬웠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반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좋게 나왔어요. 네, 후반 24분에 출전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볼터치도 25회가 있었고 패스 같은 경우도 뭐 83%에 달하고 있고요. 슈팅도 한번 때렸는데 저희가 뭐 후술하겠지만은 그 후반 30분에는 되게 좋은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오른발에 걸려가지고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패스 성공률이 83%라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평소 수치보다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실패했을 때 높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12번 패스했는데 패스 미스가 2번밖에 없었다는 거니까 거의 뭐 이제 완벽에 가깝게 패스를 연결한 것이고 볼터치 25회도 사실은 공격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뭐 90분 내내 30분 정도, 30분, 한 30회 정도밖에 터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서의 임팩트가 좋았다. 결국에는 마요르카도 조금 동점을 노리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 쿠보 선수의 스탯도 좀 살펴보죠. 쿠보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 30분까지 뛰었는데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보다는 평점이 좀 낮잖아요. 아시겠지만 히트맵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왼쪽에서 활약했고 결정적인 게 물론 공격 기회가 많긴 했는데 빅 찬스가 2번이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한 게 낮은 평점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키패스도 2개나 있었고 패스 성공률도 18회 중에 16번 성공으로 89%, 즉 미스가 역시 2번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쿠보가 못한 경기라고 볼 수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준이 다른 그렇죠, 매체에서는 사실 뭐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쿠보 선수에게 높은 높게 평점을 나왔어요. 준 것도 있고 하고요. 어찌됐거나 이 선수가 르노르망이랑 교체가 됐으니까 소시에다드가 조금은 이제 수비를 강화하는 그런 그 전략 속에 쿠보를 교체했다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쿠보 선수가 이제 전반 25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죠. 메리너가 실바에게 줬고 실바의 패스를 받은 이후에 문전까지 돌파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또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보여줘가지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죠. 사실 이걸 이제 슈퍼 세이브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근거리에서 1대1 상황이면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빅찬스 미스로 기록이 되면서 쿠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박한 평가 기회는 많이 가졌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안 좋은 평점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스코어닷컴 평점 살펴보면요. 후스코어닷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리노 선수가 아무래도 골을 네. 넣었으니까 7.8점으로 가장 높고 쿠버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소파스코어하고 비교했을 때 평점이 좀 더 높아졌죠. 반대로 우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평점이 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후스코어닷컴은 실제 스탯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뭐 직접적인 많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었죠. 후반에 추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좀 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폼롭도 그렇고 뭐 소파스코어도 그렇고 통계를 사용하지만 그 통계를 평점으로 적용하는 알고리즘과 가중치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후스코어닷컴은 조금 이제 경기 결과에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라이코비치도 사실은 개인적인 활약은 대단했지만 평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폼몹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폼몹에서도 마찬가지로 쿠버 선수가 아무래도 평점이 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6.2점으로 낮아졌고요. 이기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승골의 주인공이 메리노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예, 폼몹과 후스코어닷컴이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일단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 역시 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공격 미드필더로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들어갔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가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후반 30분이죠. 후반 30분쯤에 왼쪽에서 측면에서 공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페널티 박스까지 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호나우두 같은 선수가 헛다리 짚기죠. 스텝 오버라고 하잖아요. 스텝 오버를 통해서 상대 수비까지 제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명의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아쉽게도 살짝 빗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때렸고 뭐 근데 마르카 같은 경우는 약간 크로스가 아쉬웠다라는 얘기 좀 했었죠. 예, 사실 침투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건드리려고 했던 시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슈터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 슈팅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일부 정말 왼발만 고집하는 선수들보다는 오른발을 좀 시도하는 편이고 또 오른발도 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른발 슈팅의 정확성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사실 뭐 손흥민 선수처럼 어느 위치에서든지 감찰을 해갖고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 된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정말 좋았던 기회인데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쿠보 선수가 이제 함께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 이 경기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우리 이강인 선수와 쿠버 선수의 맞대결이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후반 24분에 들어갔고 쿠버 선수가 또 후반 30분에 나가면서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실제 시간 6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두 선수가 이제 우정을 나누지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최근까지도 왓츠앱으로 연락 자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 끝나고는 뭐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 결국에 한 골밖에 안 나왔네요. 네, 전반 4분이죠. 그 코너킥 상황에서 메리노 선수가 헤더 슈팅을 통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사실 마요르카도 동점골을 넣는 줄 알았어요. 마요르카도 후반 13분에 그 은디아이 선수가 골 넣었는데 이게 VAR 판독 끝에 취소되면서 좀 아쉬웠죠. 예, 결국엔 이 장면을 포함해서 마요르카도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굉장히 그 쫓아갈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랬기 때문인지 사실 이제 스페인의 전국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의 평점을 보면 마요르카 선수들의 평점도 괜찮고 또 이강인 선수 평점도 눈에 띕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별 2개를 받았고요. 앞서 말했듯이 라이코피치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받았기 때문에 별 3개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의외인 게 쿠버 선수가 별을 1개밖에 못 받았어요. 예, 사실 이제 통계 기록 기반으로 봤을 때도 쿠버가 나쁘지 않고 또 그쵸, 예. 사실은 이제 소파스코를 제외하면은 뭐 더 많은 매체들이 쿠버 선수의 평점을 이강인 선수보다 높게 줬지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알고리즘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기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평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카는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가 경기를 보고 평점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이강인 선수의 이제 후반전 임팩트가 더 좋았다고 쿠보 선수보다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별점 하나를 주면은 이제 보통이다. 그리고 이제 별점을 안 줬을 때 부진했다. 그리고 별점 2개는 뭐 잘했다. 3개는 아주 잘했다니까 3개가 한 9점에서 10점, 2개가 한 7점, 8점, 그리고 1개가 6점 정도, 그리고 이제 없을 경우가 이제 4, 5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팀이 패배했고 후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개인적인 평가보다 중요한 게 마요르카가 라리가에 잔류하는 건데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이제 4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일정이 썩 좋죠. 일단 이번 주말 당장 주말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인 발렌시아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죠. 그 이후에는 에스파뇰전인데 사실 이 4경기 중에서는 뭐 발렌시아전도 그렇지만 에스파뇰전에서는 꼭 승점을 획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일정은 진짜 안 좋아요. 비아레알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잖아요. 네. 비아레알 같은 경우 뭐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지난 시즌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준결승에도 진출한 팀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쨌든 레바에 이은 그 스페인 라리가를 대표하는 강호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발렌시아 전도 뭐 사실 발렌시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만난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카바니가 부상을 털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연속골을 넣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 이제 홈 경기니까 사실 이 경기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아레알전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이제 라리가가 월드컵 전에 좀 미리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 대표 선수들을 좀 빨리 소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하고 그렇죠. 이탈리아 세리에A는 11월 13일 있는 그 주말까지 경기를 하고 14일 월요일에 선수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11월 10일 목요일이 유럽 시간으로 보면 이제 9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리그 일정을 먼저 끝내고 하다 보니까 촉박해졌어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전하고 아틀레티코전을 3일 간격으로 치러야 되니까 뎁스가 작은 마요르카 입장에서 더 불리할 수가 있어서 이 일정에서 사실은 솔직히 이제 승리 가능성들을 내다보자면은 에스파뇰전 빼고는 이제 만약에 못 이길 경우 진짜로 강등의 위기가 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잠그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비아레알이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공격력도 좋은 팀이니까 마요르카가 최대한 잠그면서 비기는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무리키 선수가 그래도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잠그다가 이제 이강인의 킥과 무리키의 헤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려서 좀 실리적인 축구로 최대한의 승점을 얻지 않는다면 사실 마요르카가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에 이제 뭐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도 쉬고 그쵸, 크게 뭐 이제 이점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후반기에 뭐 반등을 하기 위한 또 이적 시장의 움직임도 마요르카가 뭐 크게 필요한데 또 가져가기가 또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고 물론 미국인 구단주가 팀을 운영하지만 그 구단주도 지금 그 개인적인 문제 뭐 피닉스 선수 구단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좀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쨌거나 이강인 선수는 잘하고 있어서 마요르카가 강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여름에 뭐 좋은 팀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팀이 강등되는 걸 경험하는 건 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결코 이제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발렌시아전은 특히 친정팀이기도 해서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거의 10년 가까이 어린 시절을 보낸 메스타야 경기장을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23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소식도 한준TV에서 박문수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